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엔비디아가 탐내고 삼성이 직접 고른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현재 엔비디아도 탐내고 있고 삼성전자가 직접 골라낸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자가 드디어 10만 명의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룰 수 있었고 앞으로 20만 명, 30만 명 더 성장할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부터 이 자료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엔비디아가 탐내고 삼성이 직접 고른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이번에 이슈가 하나 떴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합니다 라는 기사가 떴죠. 그래서 장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입니다. 얼마 전에도 나왔었죠.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거 아니다 또는 통과 못했다라고 나왔다가 이것도 아니다 하면서 상당히 이랬다 저랬다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공급을 위한 협상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쏠리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회사 측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퀄 테스트 아직 통과 못했어요라고 한 거죠. 얼마 전에는 퀄 테스트를 통과 못했어요를 아니다. 진행 중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통과했어요를 아니다. 아직 통과는 못했고 진행 중이다 라고 해명을 한 거죠. 그래서 회사는 HBM3 퀄 테스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대형 고객사의 퀄 테스트 통과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주요 대형 고객사가 엔비디아겠죠. 그래서 아직 통과는 못했습니다라고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왜 이런 발표가 났느냐? 퀄 테스트가 통과도 안 했는데 그럼 뭐 거짓말로 기사를 쓴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해할 만했다라는 거죠. 왜 오해를 할 만했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의 진실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엔비디아와 HBM3 퀄 테스트가 아니라 PRA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된 기사입니다. PRA를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 게 수정된 기사고 퀄 테스트 통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PRA가 퀄 테스트 통과로 바뀌었냐? 왜 그렇게 오버가 났느냐? 인 부분인데 PRA는 엔비디아가 아닌 삼성 측의 과정이지만 통상 양산을 위한 전 단계로 간주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 PRA라는 거는 퀄 테스트가 끝난 이후 제품 출시 그리고 배포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퀄리티는 이미 통과가 됐고 오케이 그럼 이 퀄리티를 가지고 나서 어떻게 제품을 출시할 거고 어떻게 배포를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게 PRA입니다. 그렇다는 건 PRA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는 퀄 테스트가 끝났다는 소리네. 그래서 퀄 테스트 통과라고 기사가 나왔던 거고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이 PRA라는 거는 삼성 측 그러니까 먼저 준비 중인 거예요. 엔비디아가 퀄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하자마자 바로 출시하려고 미리 삼성전자가 준비를 해놨던 거고 실제로 엔비디아가 아직 퀄 테스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결론은 뭐냐? 엔비디아가 승인만 내려주면은 바로 움직이려고 삼성전자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고 이 퀄 테스트가 통과를 하고 PRA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퀄 테스트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PRA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오보가 나온 거죠. 아니 통과도 안 했는데 왜 준비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뭐다?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PRA를 준비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오보가 났는지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전혀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약간의 이 순서라든가 오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총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오케이, 엔비디아 납품하는 것까지 알겠는데, 그래서 엔비디아 납품 안 하고 실적이 얼마 났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왜? 작년에 14조 적자 냈습니다. 어디서? 반도체에서. 그럼 올해 2분기 어땠어? 삼성전자 잠정 실적입니다. 삼성전자는 보통 실적 발표를 분기가 끝나고 첫 번째 주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뭐 1분기가 끝났으면 4월 첫 번째 주, 2분기가 끝났으면 7월 첫 번째 주. 그래서 잠정 실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잠정 실적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삼성전자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분에 올해 상반기 성과급이 최대 기본급의 75%로 책정됐습니다. 상당히 돈 많이 주는 거죠. 아니 성과급 75% 주는 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에는 적자가 누적돼서 14조 적자 났죠. 메모리 12.5%, 파운드리, 시스템 LSI는 0%로 TAI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성과급을 12.5% 그리고 0%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TAI가 뭐냐?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적을 토대로 소속 사업 부분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차등 지급하는 건데, 뭐다? 실적을 토대로라고 한다면 작년에는 반도체 사업부가 0%를 받는 게 맞았죠. 이게 사실 열심히 했든 노력을 했든 떠나서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0%가 맞았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DS 부분에서 75%로 책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확실히 잘했고 올해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줄만하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DS 부분의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조 원, 5조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엔 적자 냈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5조입니다. 정말 고무적이고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이 오르고 있는 상태구나. 근데 여기에 엔비디아까지 들어오면은 성장이 가파를 수 있겠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누가?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 개발팀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HBM 전담팀이 원래 과거에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HBM 개발팀 전담팀을 없애고 있다가 HBM에 나중에 올라타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HBM이 좀 밀리게 됐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HBM 전담팀이 있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사법 리스크라고 하죠. 회장 자리가 비면서 이 부회장님께서 이 사법 리스크 영향을 받다가 현재 회장이 되셨는데, 그 당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HBM 개발팀을 다시 오픈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그리고 첨단 패키징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팀을 통해 HBM3 그리고 HBM3E를 비롯해 HBM4 기술 개발에도 착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메모리 사업부 안에 HBM 개발 조직을 운영해 왔지만, 이거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에는 너무 크다. 얘는 따로 빼내자. 그래서 전담 조직을 꾸려
차세대 HBM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삼성전자는 첨단 패키징 개발팀 및 설비기술연구소도 재편하며 정영현 DS 부문장 직속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정영현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죠. 그리고 이 첨단 패키징 자체가 거의 HBM과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얼마나 HBM의 진심인지 우리가 개발팀 만든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럼 HBM만 만듭니까? 아니죠. 그 HBM 안에 들어가는 D램도 이번에 만들어내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세대 D램 경쟁에 들어갑니다. DDR6 10나노급 1C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차세대 D램 제품인 6세대 10나노급 D램을 양산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올해 HBM에 대한 납품 기대감도 있지만 더 나아간 기술력으로 D램을 올해 또 말에 출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6세대 10나노급 D램은 현재 가장 최신 제품인 5세대 10나노급 D램의 차세대 제품이며 6세대 제품은 최첨단 EUV 공정이 적용이 됩니다. 더 많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올해 3분기에 6세대 10나노급 D램의 고객사 인증을 마치고 양산한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올해 연말 차세대 D램인 6세대 10나노급 D램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6세대 10나노급 D램을 올해 말이 되기 전에 개발하고 양산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납품, 그 다음에 HBM3, HBM3 이후에 6세대 D램, 내년엔 HBM4까지 쭉 이어지는 흐름인데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우리가 GPU가 이번에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나올 때마다 들어가는 HBM에 대한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양이 절대적인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더 개발이 되고 더 발전된 HBM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형 HBM이 아니라 새로 나오는 최신형 HBM의 성능도 좋은데 양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려면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하려면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EUV 공정이라고 나와 있죠. 일시 이 세대가 거듭할수록 EUV 공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EUV 공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포토 레지스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의 첫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포토 공정으로 반도체 회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가 바로 포토 레지스트입니다. 상당히 말이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설명드리면 포토 레지스트란 빛의 반응을 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감가객의 일종으로 빛이 닿은 부분 또는 닿지 않은 부분만 남깁니다. 그러니까 포토 레지스트는 뿌려요. 뿌린 다음에 거기다가 빛을 쬐면은 빛 모양으로 남거나 또는 빛 모양만 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빛 모양으로 파이거나 아니면은 빛 모양만 빼고 다 없어지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회로 패턴이 남긴 마스크를 놓고, 그러니까 회로 패턴이 뭡니까? 회로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이 모양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포토마스크라고 하죠. 그 마스크를 놓고 그 아래에 빛을 모아주는 렌즈를 위치시킨 다음에 위에서 빛을 쏩니다. 그럼 그 마스크 모양으로 빛이 내려오겠죠. 그 마스크 모양으로 빛이 내려오는데 그 빛이 어디? 웨이퍼 위에, 그러니까 쟁반 위에 이 포토 레지스트가 빛 모양으로 회로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토 레지스트가 있어야 빛 모양으로 이 포토 마스크 모양으로 회로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토 레지스트는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도체 공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재입니다. 사실 회로 패턴이 없으면 반도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이게 시작인데. 그러다 보니까 차세대 HBM, 차세대 DRAM 공정이 늘어나다 보면은 이러한 EUV 공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펠리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포토마스크라든가 이 모든 부분에서 결국에는 들어가는 공정이 이 포토레지스트에 빛을 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 EUV가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제가 이미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미지고요. 이 회로 모양에 보시면은 이 마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빛을 쬐서 이 회로 모양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남겨야 되는 건데 밑에 렌즈를 놔요. 마스크를 놓고 밑에 렌즈를 놓고 그 다음에 빛을 쏩니다. 얻다가 웨이퍼에다가 쏘는데 이 웨이퍼 위에다 뭘 뿌려놔요? 이 포토레지스트를 뿌려놔요. 이 포토레지스트에다가 빛을 팍 쏩니다. 쏘면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이렇게 이 빛을 빼고 주변이 이렇게 남거나 그러니까 빛 쏜 부분만 파이는 거예요. 이렇게 파이거나 아니면 빛을 쏜 부분만 남거나 나머지는 사라지는 거죠. 둘 중 하나입니다. 빛을 쏜 부분을 파이게 만들거나 또는 빛을 받은 부분만 남거나 해서 이거를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이 포토레지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HBM DRAM 성장에 포토레지스트는 필수인데 그걸 국산화시킨 국내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동진세미캠이란 기업이고요. 동진세미캠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근본이 있는 기업이에요. 옛날부터 해서 계속 반도체 소재로 성장한 기업이고요. 실제로 2차 전지도 관련 이슈가 있지만 2차 전지는 정말 일부고 그냥 반도체를 근본으로 천천히 성장해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3월 21일 미국 텍사스주가 조직한 텍사스 반도체 혁신 컨소시엄 집행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왜 참여했냐? 당연히 텍사스 삼성전자 공장에 연관된 기업이니까 참여한 거고요. 텍사스 이 동진세미캠은 텍사스주 킬린시에 반도체 웨이퍼 식각 세정 용도로 쓰이는 황산과 신호 공장을 건설합니다. 왜 건설했냐? 이거를 삼성전자 미국 공장에 납품합니다. 그래서 연관이 돼 있고요. 추가로 동진세미캠이 2023년 6월 하이 NA EUV용 EUV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포토레지스트를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든 건 아니고요. 준비 중입니다.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이 하이 NA가 아니라 그냥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전자는 2022년 하반기에 동진세미캠의 EUV 포토레지스트를 메모리 양산 라인에 도입했습니다. 이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쓸 가능성이 높고 미국에서도 2년을 이어오는 게 동진세미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HBM DRAM 성장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좀 만들어졌는데 아시겠지만 올해 반도체 상승 랠리가 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눌림목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만원에서 저는 이 37,500원 이 저가 근처에서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7,500원에서 4만원 사이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진세미캠이고요.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소재 관련된 근본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반도체 소재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요. 미국 공장에서 납품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UV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를 달성을 하면서 아까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고요. 아무것도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한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0만 명 기원, 10만 명 달성,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기원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죠. 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달성을 했고요.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10만 명 자료집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그냥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7월 5일, 4일, 3일, 2일, 1일, 28일 추천주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장전에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제가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독자 저희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10만 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